저 인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글라스를 낀 이 인물,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닷없이 정계를 떠나겠다고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데 김종욱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여권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해찬, 이낙연 공동 선대위원장이 러브콜을 보낼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와서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가 있죠. 본인이 2달 전에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 거고. 네. 거기다가 또 지금 울산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을 저희 정치권에서 러브콜, 그것도 집권 여당이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들이 있긴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들이 관철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민주당이 최근 상황이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은 절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거의 6개월 넘게 조국 사태 이후에 정치개혁, 검찰개혁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민생개혁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제가 볼 때 일정한 위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막았던 게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 기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올 초에 연두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서부터 저희 과거에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했던 이런 대통령의 이미지에서 좀 밀어붙이기식 이미지가 강해지게 되면서 좀 불통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제 국정 지지율도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다 또 문제는 뭐냐면 계속 청와대 출신들이나 친문들이 출마 러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잘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 새로운 카드로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뭐 인지도 높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뭐 낮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친문이긴 하지만 또 아주 골수 친문은 아닌 상황인 거고요. 또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좀 대선 후보들이 좀 계속 낙마하는 상황.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적 저항이 부분적으로 있을지라도 소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총선에서 연착시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은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고 있고 가타부타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와중에 요즘 진보 인사 저격수라고 일컬어지는 진중권 교수가 있죠. 진중권 교수의 SNS 내용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 볼 텐데 일단은 임종석 전 실장을 거론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임 전 실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그렇게, 즉 왜 불출마 선언했어? 라고 투정을 부린 적이 있다라고 밝힌 기사를 공유하면서 진중권 교수가 그랬답니다. 전중권 전 교수죠, 정확히 말하면. 임종석 나오겠네요. 이낙연 씨라고 합니다. 이낙연 씨가 바람 잡으시네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선 평론가님, 네. 굳이 진중권 전 교수 이제 이 SNS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임종석 전 실장이 다시 정치권에 돌아온다, 안 온다, 이게 거론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의 신뢰로 봐야 한다가 일반적인 건데 저는 여기 이 점에서 두 가지 점을 한번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왜 이 타이밍에 나왔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정계 은퇴를 그때 사실 선언하면서 뭐 통일운동 뭐 얘기했지만 그렇죠. 아주 그 레토릭을 하나 썼어요. 비가 와서 오늘 결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분이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굉장히 가볍게 선언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비가 그치면 돌아오겠구나. 자, 이 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사람들은 준인국에서는 그랬잖아요. 솔개가 지나가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본다.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공습 경보가 해제된 것이다. 이른바 검찰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등 가장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 일단 몸을 피했다가 다시 이제 재기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 네. 근데 이 타이밍에 또 하나 불을 지른 게 있어요. 네. 지금 뭐 이 보도에 따르면은 임종석 실장이 거부했지만 저렇게 총선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정책 연설을 요구한 사람이 양정철 원장이라는 거죠. 네. 민주연구원장. 이분이 누굽니까? 지금 이른바 총선 전략을 다 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알려진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점에서 뭐가 의혹이 생깁니까?
임종석 실장이 여기쯤 다시 나와도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또 하나 그러면 역할을 어떻게 갈 것이냐. 네. 아마 이것도 전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 양 원장이 개입됐다는 그러니까 양 원장의 권유에 따랐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임종석 실장이 전 실장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인의 말의 무게와 혹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그 어떤 그 정치의 그림 이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또 하나의 정치를 국민들이 혐오하거나 가볍게 보거나 그리고 정치를 좀 경멸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임종석 실장이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임 실장이 지금 사실은 아마 설에 대한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를 한번 보고 있을 것이다. 그걸 보고 저는 최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상을 평론가님, 네. 여당이 저렇게 군부를 떼는 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정계 복귀는 상당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예. 복귀를 하게 되면 득도 있겠지만 혹시 역풍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뭐 역풍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전에 최수영 그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직자의 말의 무게를 굉장히 떨어뜨렸다라는 점, 네. 그리고 정치인이 말하는 거는 이제는 쇼구나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풍이 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게 어떤 역사 의식이나 그 시대의 어떤 그 의무감이나 이런 거에 더 치중을 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 당이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그 세력을 지금 진보 세력이 가져가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어떤 대의 이런 거를 잘 또 앞세운다면 그걸 또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단할 수는 사실은 없는데 네. 분명한 거는 좋은 전례는 아니긴 하죠. 예, 좋은 전례긴 아니긴 하고 그다음에 당이 널리 사람을 구한다면 임종석 전 실장만한 사람을 꼭 못 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쉽게만 가려고 하는 것일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이겨서 지금의 어떤 개혁의 모멘텀을 이어간다. 이것이 국민에게 더 인정을 받을지 네. 아니면 역시 정치권은 그 신뢰도가 그 공공기관이나 그 국가기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들이 정치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지 한번 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정치권, 특히 언론에서는 예상 전망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정치권으로 돌아온다면 역할론이 분명히 주어질 텐데 지금 종로 출마는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벌써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지고 있는데 장 소장님. 네.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 돌아오면 어디 출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할론이 뭘까요? 어차피 출마를 위해서 저런 군부를 떼는 거죠. 아하. 지금 언론에 의하면 네. 광진을 오세훈 전 시장이 아하. 지금 닦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추미애 장관이 5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곳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6번, 열린우리당까지 해서 6번 정도 한 번도 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요? 민주당 성향이 강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가서 털을 닦고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현재 거기 있는 예비 후보자들은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력에서 좀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 거기를 우리가 뺏기면 두 석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한국당으로서는 얻는 거고 민주당으로는 뺏기는 거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서울역에서는 두 석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사람을 다 대입을 하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가장 좀 유력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봐요. 네. 결국에는 임종석 실장을 다시 끄집어낸 건 네. 경쟁력 그거였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죠. 물론 이제 아직 출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총선의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 혹시라도 뭔가 수사에 불려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죠. 뭐 그건 상당히 좀 안 좋은 네. 수인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 자체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개인에게 지금 타겟이 맞춰진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최광욱 비서관 이런 문제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말씀드린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총선인 거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의석을 얻느냐에 따라서 네. 소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다양한 개혁 정책들에 대한 성패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저는 다른 것들을 좌고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만약 과거 같이 민주당이 상당히 좋은 상황, 지금 저 대부분 말씀하시지만 진짜 잘 만난 야당 덕분에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이 상황 자체는 뭐냐면 민주당과 청와대 스스로가 저희 국민들의 민심들에 부응하는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네. 또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계속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여권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전지든 어떤 형태로든 선거 구도를 만들어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뭐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종석만한 인물을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뭐 광진 같은 경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네. 뭐 저번에 그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가 네. 뭐 말을 잘못했다가 버스 노선 720원을 얘기했다가 난가자동을 타서 이제 광진구 화양동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 말 잘못했다 본인은 이제 이게 광화문 가는 거니까 청와대 직장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여권에서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인물들 대입해서 지금 돌리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눈에 보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불러오는 건 뭐 저는 정치에서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여권에서 다시 소환되는 영향력은 대체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어느 일간지 기사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이해찬 당대표가 우상호 전 의원에게 광진을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우상호 의원에게 전 원내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어떠냐 했더니 안 된다. 거기는 호남이 30%고 강원이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호남 장흥인 고향인 임 전 실장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거기에 첫 번째 경쟁력은 일단 출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구수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글쎄 이걸 경쟁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물론 논란이 많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통일이라든가 미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이른바 좀 자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모두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단 거기 그 경쟁력 하나만을 보고 갔다가는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정치인의 말의 무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본인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정계 은퇴를 저렇게 가벼이 처신하는 모습들은 본인이 고민되는 지점이 저는 저럴 거라 생각하는데 총선에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나중에 대선 후보로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는 이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 임종석 실장에 대한 러브콜이랄까 이게 결국 군불대기는 어떤 단견적 승부에 대한 전투는 가능하지만 이른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은 혹시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 SNS 내용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돌연 정계 은퇴를 했을 때 이제 상황을 쭉 적으면서 그 중간 이후에 보니까요. 재발이 저려 도망간 사람 저쪽에서 털려고 마음만 먹으면 망가뜨리는 거 일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저쪽이 시원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괜히 그랬다가 검찰이 다시 튀어나오는 수 있다. 임종석 씨도 판단 잘하라. 글쎄요, 이거를 엄포라고 놔야 됩니까? 뭔가 흘러가는 분위기를 알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종석 전 실장을 상당히 옥죄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며칠 전에 한겨레 그림판에 감독님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한겨레 그림판에 만평인가요? 네. 네, 만평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네네. 그대로 있어요. 예. 네네. 청와대 앞에 지금 법무부가 지키고 있죠. 경비소가 돼서. 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등이 증폭이 되면은 네. 그 증폭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임 전 실장의 출마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지역구의 경쟁력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큰 갈등의 요소가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와 검찰 여기에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한결의 그림판만 봐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이런 것들을 이 작가가 보고서 그림으로 한 컷으로 그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은 총선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씨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부분을 진중권 교수도 뭐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경쟁력과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가늠해서 앞으로 공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다시 여당의 저 집요한 요구에 응해서 돌아온다면 뭔가 큰 역할, 혹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3인방 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하면서 호남 민심을 다잡아줄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분에 넘치는 자리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이해찬 당대표 이분들하고 임종석 실장이 같은 급으로 무게감을 가서는, 지금 보는 건가요? 무게감, 네. 그런 것도 있고 아하. 또한 그 광진을이라는 지역, 그 지역을 만약에 간다면 오세훈 시장이 열심히 닦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면 주위에 선거 유세도 지원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면 광진을에서는 자기 선거가 아하.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임종석 실장이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지금 탐색전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 당신 청계 은퇴하고 정치권 일을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나와?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잘 방어를 하느냐. 그걸 얼마나 명분 있게 잘 돌파를 해서 출마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게 자신이 일단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근데 그 결단의 시기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